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긴급 전세 주면 세금 폭탄. 국세청에서 연락 올 겁니다. 이제는 가상의 임대 수익인 간주 임대료, 즉 전세에 대해서도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간주 임대료가 3.5%로 확대되었으며 고가 2주택과 보증금 합계 12억 이상은 초과과세를 단행합니다. 이렇게 되면 월세 전환이 빨라지고 월세 급등과 함께 전세 희소성으로 전세 급등 및 집값 상승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세세금에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형평성과 소득세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조만간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할 테니까 입지를 치료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전세 주면 세금 폭탄. 이제 전세에 대해서 소득세 내세요 라고 국세청에서 연락 온다고요. 정말 지금까지는 전세에 무슨 세금이야, 월세나 세금 내지, 내가 받은 돈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천만에 만만해요. 자, 폭탄이 터졌네요. 볼까요? 전세도 간주 임대료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과세 확대한 거죠. 간주 임대료 이자율이요 2.9에서 3.5%로 올라갔어요. 자, 간주 임대료 과세 확대, 그리고 내용들을 볼까요? 3주택 이상 임대사업자 주택보증금 또는 전세금 또는 상가보증금 일정 비율 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얘들도 임대소득인 거야. 월세만 임대소득이 아니라 전세도 월세 대신에 내놓는다 해서 주인들한테, 집주인들한테 받는 거예요. 이자율은 자, 세금, 오납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환급금과 가상금 이걸 산정을 하는 거예요. 자, 간주 임대료 보면 간주 임대료라는 게 뭐냐? 글자 그대로 가상의 임대 수익, 눈에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임대료, 간주 임대료, 즉 전세를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세금 때린다. 전세, 이거는 은행에 넣어서 월세처럼 수익을 얻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거예요. 자, 2.9%가 3.5로 확대됐는데 전세 7억,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7억이다. 그럼 이제 696만 원이었어요 그 전에. 이제 840만 원. 정말 많이 냈죠 세금. 전세 7억짜리 하나 있다고 해서 840만 원. 자, 기타 간주 예외 전용 40 이하, 기존 시가 2억 이하, 간주 임대료, 자, 주택수, 보증금 합계가 3억 또는 소형, 이런 경우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등록임대, 필요경비는 60%, 연 400만 원 공제, 이런 혜택도 있기는 해요. 자, 이게 간주 임대료인데 그러면 다 전세를 주기만 하면 다 세금 내느냐? 보자고요. 전세 세금 폭탄. 자, 이거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전세 보증금 12억 넘게 받으면 세금 냅니다. 12억 넘게 받으면 전세 세금 폭탄. 전세 세금 폭탄. 고가 2주택 전세 보증금 간주 임대료로 과세하는 거예요. 자, 월세를 냈을 때는 당연히 내는 건데 전세를 줘도 과세한다고요. 2026년부터 공시가격 12억이 넘는 2주택자, 그전에는 3주택자에 한해서 냈어요. 근데 2주택자도 폭탄 맞는 거죠.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임대기간 이자율을 따져가지고요. 이번에 두 번째. 자, 주택수별 세금과세 1주택자. 월세를 내면 월세 세금 내죠? 월세는 무조건 냅니다. 근데 전세는 세금이 없었어요 1주택자가. 이건 뭔가 좀 불안전하죠. 왜냐하면 월세는 돈을 받는 거지만 전세는 돈을 받아서 여기에서 뭐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은행에 넣으면, 그래서 아까 간주 임대료 설명했잖아요. 은행에 넣으면 이자를 받는 거니까, 또는 월세 대신에 전세를 받는 거니까,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한마디로 월세 대신이니까 세금 내라 이거예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동안에 안 냈다가 내려고 하니까, 아니 월세는 월세 받아가지고 내니까 좀 덜 아깝지. 전세는 뭐 현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 못 내요. 그래 버리면 월세로 돌리겠죠. 이제 1주택자는 그래요. 2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초과 전세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전세가 그냥 무작정 과세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12억 초과 2주택일 경우 과세한다고요. 1주택은 안 냅니다. 자, 그다음에 2주택 합계도 중요해요. 보증금 합계가 12억이 넘었다. 이것도 과세예요. 전세 세금 향후 전망. 만약에 전세 세금을 때리면 어떻냐? 월세 전환할 거예요. 누가 전세를 끌고 가요? 전세 현금이 없어요. 전세는 그대로 그냥 묶이는 거잖아요. 은행에 넣어놔도 적금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예금 들어가고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바로 안 나와요. 그래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거예요. 전세는 급등할 겁니다. 왜? 전세가 월세로 갔기 때문에. 자, 임차인이 전세를 희망하는데 전세가 없어요. 전환돼 가지고. 그래서 전세 가치가 급등. 자, 고가 아파트가 갭 투자될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30억 이상이 지금은 17억이나 필요해요. 30억짜리 갭 투자를 하려면. 그런데 그게 빠르게 월세로 바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세 세금 내야 하니까. 그래 버리면 줄어가지고 전세가 줄어서 17억이나 들어야 갭 투자했던 걸 이제 10억이면 전세 20억 껴가지고 10억, 자 10억이면 30억짜리를 잡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시대가 돌아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전세도 엄청난 세금 낸다. 2024년 세법 개정이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이라고 나와 있죠. 2025년 2월 전 공포 시행 예정인데 여기에 나와 있어요. 고가주택 12억 초과 2주택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과세 대상이다. 2주택자. 그리고 전세 보증금이 합계액이 12억일 경우 무조건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전세과세 형평성. 자, 소득세 과세 사례를 봤더니 형평성. 30억 아파트 전세 주면 비과세. 3억 빌라 세 채는 임대소득. 3억 이상에서만 하니까 3억 빌라 세 채 임대소득을 내야 돼요. 이거 3억 빌라 세 개보다 30억짜리 아파트가 훨씬 비싼데? 그러니까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래서 전세 세금 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 짱돌을 국회의원들이 굴린 거예요. 또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도 이 정부 관계자들이 굴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갖다 뜯어먹으려고. 보세요. 형평성 30억 아파트 전세 비과세 3억 세 채, 이건 과세. 얼뜻 보기에는 불공평하네요. 공시가 12억 월세 과세합니다. 근데 전세는 한 채일 경우 비과세예요. 전세를 은행에다가 박아놓고 돈 버는데도 전세 합계 12억 과세. 이번에 합계 그냥 전세 합쳐갖고 두 개를 합쳐서 12억이 넘어가 버리면 과세한다고요. 1주택자는 12억이 넘어도 20억이 돼도 비과세. 자, 이제 소득세 보세요. 전세 부모 자녀 각각 12억 과세합니다. 자, 월세 부모 자녀 각각 12억 과세. 자, 소득세 인별과세 부부 각각 수입에 따른 과세를 하는 거죠. 과세 사례를 볼까요? 전세보증금 4억, 간주 임대료는 약 연 420만 원이나 나와요. 오, 여러분들이 전세보증금이 4억이 있다 그러면 세금 내야 할 돈이 연 420. 전세보증금이 10억이에요. 그러면 간주 임대료 약 1,400만 원 내야 돼. 1,470만 원. 전세보증금이 20억이에요? 간주 임대료 연 3,500만 원 냅니다. 이거 한 달에 거의 3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안 낼 세금이라고 생각했던 걸. 물론 주택수 2주택 이상 또는 합계 전세. 자, 계산식 보시면 보증금 4억, 간주 임대료 월 210, 월 18, 연은 210이라고 써 있잖아요.
중간 볼까요? 10억. 1500 가까이 내죠. 1470. 그 다음에 월 123이나 내네요. 그 다음에 15억. 2520만 원을 내야 돼요. 15억. 그 다음에 월 210. 20억. 3570을 냅니다. 298. 이제 지금까지는 2주택이지만 1주택은 월세도 세금 내잖아요. 이거 볼 것 없이 바로 그렇다면 1주택도 세금 걷어야지 않느냐. 월세는 걷는데 왜 전세를 안 걷느냐. 왜 2주택 나왔고 이미 시행을 하니까. 바로 눈앞에 닥쳤어요. 그게. 한 치 앞만 보는 거죠. 그냥 한 치 앞. 언뜻 보면 형평성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갑자기 바꿔버리면 누가 전세하려고 하겠어요. 다 월세로 전환시키면 임차인들은 월세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냥 공돈 나가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전세를 선호하는데 전세값이 치솟으면 갭 투자를 또 할 것이고 적은 돈으로 크게 집값이 뛰니까 또 비싼 아파트를 잡으니까 갭 투자가 성행하면서 집값 폭등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건 안 봐도 비디오지 비디오. 자, 전세 세금 문제점. 지구촌 전체가 천정부지 집값과 임대료로 신음. 세계 임대 한국이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임대료가 제일 싸요.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가 15%밖에 안 돼요. 일본만 해도 40% 가까이 내요. 자, 20% 이상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일본 다 20에서 뭐 50 사이예요. 자, 임대지수 서울 27, 뉴욕 100, 파리 46, 일본 보세요. 도쿄 38이잖아요. 우리나라 진짜 안 내는 거예요. 이거는 전세가 받쳐졌기 때문에 전세 대비 월세를 따지다 보니까 월세를 많이 못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전세 제도가 확 줄면 월세 급등합니다. 이제 부작용, 주택 한류, 외국인 세금 지금 불투명해요. 갭 투자 외국인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못하게 해야 돼요. 그냥 법으로 금지시켜야 합니다. 외국인들. 어떻게 국내인들하고 동등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전세 제도를 악용. 실제로 지금 악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외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의 전세 제도, 보증금 제도 특이하거든요. 왜 역차별을 줍니까? 집값 급등, 전세 세금, 전세 감소, 전세 급등 이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결국은 막판에 집값 폭등을 가져오겠죠. 잘못하면 1주택 확대 보세요. 처음에는 3주택이었어요. 이제 2주택까지 왔습니다. 전세 세금 내는 거. 이제는 1주택으로 바로 갈 거예요. 위정자들은 무조건 세금 뜯어먹으려고 합니다. 물론 세금이 있어야 국가가 운영되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자, 세금을 걷는 건 맞아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모든 세금 종류별로 좀 달라요. 세금이 복지국가에 비해서는 훨씬 적어요. 그렇지만 쓸데없는 세금을 많이 냅니다. 특히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 혼란, 전세의 월세 전환은 고가주택에 몰려있는 강남의 폭등을 가져올 수 있어요. 강남 전세 폭등하면 갭 투자 간격이 줄어서 이제 10억이면 40억짜리도 잡을 수 있고 30억짜리도 잡을 수 있으니까 전세가 줄어들다가 집값 상승 후 전세가 확대되겠죠. 결국은 또. 자,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한국 임대료가 꼴찌예요. 보세요. 여기 여러 나라가 있어요.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쭉 있는데 한국 보세요. 와우네요. 꼴찌네요. 진짜로 가처분 소득 대비 주거비 한마디로 월세나 주거비 비용이 거의 껌값이에요. 에스토니아가 그 다음인데 상당히 높네요. 여기 보세요. 엄청 높죠. 일본만 해도 여기고요. 독일 지금 주요 국가 색깔 칠하자면 미국 우리나라 봐봐요. 여기 지금 우리나라 물론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 월세 거저먹기로 가고 있어요. 물론 월세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전세의 세금을 때려버리면 이제 월세가 폭등할 가능성이 커요. 전세 부작용, 하지만 전세도 부작용은 있어요. 그래서 전세 폐지란 말 나오죠. 전세가율 80에서 90% 등 일부 지역은 이렇게 세. 그래서 깡통전세. 전세 부작용은요. 깡통전세가 뭐냐? 전세가율이 높아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해. 그래서 전세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예요. 전세가가 높으니까. 일부 80%, 내 돈은 20%, 전세가 80%. 그래서 집을 사는 거예요. 주로 아파트 아닌 것들 또는 아파트지만 저가 부동산들, 지방이라든가 소형이 이래요. 역전세, 최초 임대차 계약보다 전세기 급락해가지고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세는 자 처음 할 때는 그래도 매매가가 높았는데 나중에 전세가 더 올라가 버렸어요. 매매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또는 바짝 붙었어. 못 돌려주는 거예요. 왜? 임대, 월세, 전세를 받아갖고 전세를 돌려줘야 하는데 못 돌려줘요. 이게 역전세. 마지막 전세 사기도 당할 수 있죠. 임대인이 전세금을 가로채를 목적으로 계약. 애초부터 사기칠 생각으로 그러는 거죠. 자, 전세제도 폐지 난관. 지금 전세제도 폐지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제도라고는 했지만 솔직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제도예요. 관습이에요. 오랫동안 관행이라고요. 단기적으로 폐지는 어려워요. 전세 폐지는 월세 폭등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아까 저거하고 똑같아. 전세에 세금 때리는 거나 월세 부담으로 전세를 선호하겠죠. 전세 대체하려면 이제 진짜 전세 제도를 조금씩 줄이려면 전세에 걸맞는 민간 임대가 엄청 많아야 돼요. 그런데 어느 세월에 그 몇백만 채의 민간 임대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 민간 임대는 과연 문제가 안 생길까요? 기업들이라고 해서 나중에 돌려줄 수 있을까요? 에스크로 제도, 그러니 집주인들이 갖지 말고 그냥 은행에 의무적으로 넣어라. 보관을 은행이 하고 그 중개를 중개사가 하는데, 그래서 집주인들이 반대로 무상된 거죠. 이거 월세 비중이 낮아요. 월세 비중이 지금 50% 이내입니다. 전세가 더 많아요. 들쑤시면 전세 난리 나죠. 갭 투자 폐지 반발. 전세 끼고 잡은 사람들은 시세 차익. 자, 시세 차익에 손실을 보니까 반대하겠죠. 근데 그럼 당신이 하고 싶자 하는 말이 뭐냐 이건데, 급진적으로 하면 위험하다 이거예요. 제 말은 갑자기 전세 2주택으로 때리고 세금 1주택으로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국세청에서 세금 안 냈습니다. 자, 안 냈으니까 이 일정 기간 동안 안 냈으니까 과태료 때립니다. 과태료 그거 안 내고 못 빼게요. 진짜 세요 과태료. 아시죠? 이제는 옛날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과태료 무지막지합니다. 따따따로 가요. 못 버텨요. 세계 주유도시 주거임대료 지수, 생활비 지수 여기 보시면 주거임대료 우리나라 서울 여기 써있네요. 자, 27.63으로 이 전체에서 꼴찌예요. 주거임대료는 제일 적은 돈으로 살고 있는 거야, 임대. 그래서 집을 안 사는 사람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망하고 또 왜? 임대료에 그냥 그 싼 임대료에 그냥 푹 젖어 사는 거죠. 전세는 왠지 손해본다는 기분이 안 드니까 푹 젖어 사는데 돈은 찍어내지. 집값은 폭등하지. 그러니까 세월 지나면 돈은 그대로인데 돈 가치는 확 줄어가지고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여튼 주거임대료 지수가 꼴찌예요. 근데 생활비 지수도 높지는 않죠. 85네요. 그래도 뭐 생활비 지수는 그나마 따라가고 있네요. 다른 나라를. 물가가 높은 거죠. 자, 임대료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주유도시 월 임대료 어마어마하네요. 그 영국, 런던, 뉴욕, 홍콩, 파리 살라고 해도 못 살 것 같아요. 자, 세금 폭탄입니다. 전세제도의 불합리한 요인으로 전세 폐지가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전세에 급격하게 과세하면 역효과를 가져옵니다. 감사합니다.